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화창한 봄 날씨도 있었고 궂은 날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미세먼지는 빠지지 않았죠.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지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즘 들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어두운 소식들이 많았는데 분명 오늘 전해드릴 소식 중에도 그런 소식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은 좀 화창하게 좀 밝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일지 빨리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만 보면 참 마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창해지는 것 같아요. 네. 봄에만 볼 수 있는 꽃이죠. 벚꽃이 이렇게 벌써 만개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어딘가요? 이 사진은 바로 지난 25일 촬영한 사진이고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 일대의 이 벚꽃의 모습입니다. 진해 군항제.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내일 31일이죠. 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 4월 1일에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이 꽃을 열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열립니다. 네. 남녘에 자리하고 있는 벚꽃 전선은 이달 중에 남부 전역으로 올라오겠고 서울에서도 식목일 전에는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은 개화 후 활짝 필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남부지방은 3월 하순에서 4월 초, 중부지방은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봄꽃 축제하면 제주도의 유채꽃도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꽃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축제 역시 다음 주 그러니까 이 제주 유채꽃 축제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연합뉴스 제주 사진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살펴볼까요? 딱 봤을 때는 좀 독특한 구성인 것 같아요. 네.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색깔이 한 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진인가요? 자, 일단은 뭐 색깔이 다 다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사진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사진에 붙여놓은 제목을 좀 살펴봤더니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냈던 제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의 봄은 무지개의 색으로 빛난다. 이 바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지갯빛인데 이 사진들이 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제주도 관광을 가시는데 이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또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나무 열매 빨간색이죠. 그리고 한라봉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유채꽃이죠. 맞습니다. 네. 유채꽃이 있고 그리고 이건 가운데 있는 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뭔가요? 나중에 알았는데 청볼입니다. 초록색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비행기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결국 주제는 하늘이거든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깊은 바다. 그렇죠. 남색의 깊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 보라색이 저는 꽃 이름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꽃이 바로 광대 나물꽃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정말 참 예쁘고 또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꽃 말고도 이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일단 조형물을 청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8차선 도로가 있고 또 이 가운데 조형물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 일단 여기가 어딘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봄이 되면은 뭐 황사나 미세먼지, 먼지들을 다 걷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보통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이나 그쵸. 이순신 장군상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도로의 모습입니다. 송파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고압 세척기로 서울 올림픽 기념 조형물을 열심히 세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이렇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온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곧 4월이죠. 봄이 오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 있고요. 이번에 창원 성산에 출마한 여영국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지원 유세를 나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표밭을 다지기 위해서 가는 네. 곳이 바로 시장. 그렇죠.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5일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여영국 후보 그리고 수요일에 치러질 창원 성산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인데 어떤 시장인가요? 네, 창원에 있는 시장이고요. 이름이 반송시장이라고 합니다. 창원 성산이 원래 고인이 된 정의당 고 노예찬 의원의 지역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이 반송시장은 노 의원이 생전에 즐겨 찾던 시장이었고 이 발인 당시에 노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이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의 그 지역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 후보가 다음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감회를 밝혔는데 노회찬 의원의 상주된 마음으로 선거를 칠 것이다. 반드시 이겨서 4월 3일에 탈상을 하겠다는 각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 같은 진보 진영에 속한 민중당이 빠진 불완전한 범진보 단일화란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보수 지지층이 상대 진영 단일화로 인해서 오히려 결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응은 어떤가요? 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 그리고 이렇게 하태경 의원 모습도 보이는데 어떤 사진인가요? 자, 뭔가 굉장히 골머리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바른미래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바른미래당 창원 성산 후보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손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는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집권 장기화 전략이자 민주당의 창원 경제 실패에 떠넘기기라면서 이 도무지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자, 많은 분들께서 좀 전망을 하셨을 텐데 이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강기윤 후보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찾아서 악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 그리고 또 정권 심판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5일 창원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 선거대책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일이면 이게 단일화 발표됐던 그 당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황 대표는 단일화가 결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더불어 정의당이 만들어졌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좌파 연합이고 이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야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했는데 살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는 처음 본다. 지금까지 이런 야합은 없었다. 이렇게 영화 속 대사를 좀 본떠서 지적을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고 의석수가 113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정의당은 5석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두 당이 이렇게 창원 성산 보선 사활을 거는 이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창원 성산 한석이 현재 전국 지도를 단숨에 바꾸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자리 한석이 전국의 지도를 바꾼다. 네, 이 산수를 해봤을 때는 이 하나라는 숫자가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창원 성산을 가져와서 6석이 되면 14석의 평화당과 함께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의도의 범진보 블록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셈법이 숨어 있는 건가요?
자, 한국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보수 야권이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고 향후 야권 재편을 촉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많은 셈법들이 숨어있는 이번 재보궐선거인 것 같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이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고요. 그거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걸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김학의 전 차관께 묻습니다라고 쭉 쓰여져 있고 네. 이 아래 그런데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서에 협조를 하지 않고 심야 0시에 출국이라니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심야 출국이라는 표현 막 들어옵니다. 지난 25일에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 때 이 사진을 바로 찍은 겁니다.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입장이 이렇게 종이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회의 전에 입장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와서 낭독을 한 거죠. 네, 김학의 전 차관 지난 22일 밤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출근이었는데 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장 성폭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인천공항의 이 사건, 그러니까 출국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이번 재수사 권고 결정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조사 권고를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특수강간, 네. 성폭력, 성접대 이런 부분은 재조사 권고에서 일단 우선 대상에선 제외된 것 같아요. 네, 표현이 좀 빠졌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의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2013,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조금 더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럼 재수사 권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뇌물 혐의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뇌물 관련한 보도도 보셨을 텐데요.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와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데도 이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서 사법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을 들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도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경의 총체적인 부실 수사가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입니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렇게 구치소에서 밤늦게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난 26일 새벽에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장면 맞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네, 맞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2017년 7월부터 18년 11월까지 장관으로 역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블랙리스트 저희가 참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이긴 해요. 네,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공기관 소속 인사 몇몇을 퇴출 명단에 올려놓고 사실상 이들에게 사직, 그러니까 나가라고 종용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겠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이 났습니다. 반면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사실상 적정한 인사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영장 재판부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각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권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이 붙었을 거고요. 예. 일단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되지만 인사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범행의 동기나 이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인사나 이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가 된 만큼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이른바 탄핵의 특수성 이게 고려됐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 역시 법조계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참 다양한 엇갈리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일단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를 넘어서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준하던 검찰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강당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고 저쪽 보니까 정기주주총회라고 쓰여 있네요. 네, 바로 지난 수요일 오전의 모습인데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자리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의 모습이죠. 네, 근데 이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했잖아요. 이게 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한층 강화된 이 주주권 행사에 따라서 이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게 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결정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영향이 컸어요. 맞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지난 25일에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익숙한 얼굴도 보이거든요. 박창진 사무장. 네. 예, 저희 그 땅콩해양 당시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렇죠. 이 건물이 바로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입니다. 이 앞에서 민주노총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그리고 기타 노조원들이 모여서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지분이 11.56%인데 이런 시민단체 움직임도 일정 부분 영향을 그럼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서 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반대 결정을 했다. 이미 밝혔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이른바 주주 행동주의에도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주 행동주의란 이 주주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정착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재벌 총수 같은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강해서 그동안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분위기가 바뀐 계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 국내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 원칙이 바로 주주 행동주의의 활성화에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자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20년 CEO 자리를 물러나게 한 거네요.
자, 기사가 참 재미있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땅콩과 물컵이 회장을 끌어내렸다라는 네.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은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재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감을 표현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정조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네, 주주들이 몰고 올 우리나라 기업의 변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